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주최하는 한글장인데요. 왜 한글을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전부 한국 드라마 가요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대중문화라로 시작한 공부는 그게 좀 지속성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심도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100일장이란 것을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100일장을 통해서 유럽 학생들의 한국어 사랑을 느껴보시러 가실까요?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먼 카자흐스탄의 한 학교 복도에서 들리던 한국어 수업 소리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 작은 목소리들이 낯선 땅에서 울려 퍼질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교실 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감돌고 있었죠. 세종학당,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기관이 1991년 처음 중앙아시아 땅에서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굳이 한국어인가요?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닌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예능에 매료되어서였겠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유행 따라가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스타를 좇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문화로, 문화는 사람으로, 사람은 결국 꿈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교사로 일하던 평범한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세종학당의 첫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몰려올까?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첫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을 꽉 채운 30여 명의 학생들. 모두 반짝이는 눈으로 칠판을 바라보며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작은 불씨지만 언젠가 큰 불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 그저 몇 개월짜리 체험학습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요. 학생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어요? 한국에는 왜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은 누구예요? 언어를 배우면서 점점 한국의 역사, 음식, 예술, 심지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호기심들이 모여 불씨가 되고 결국 오늘날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 수천 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한국의 모습은 그저 오늘날의 화려한 모습일지 몰라도 사실 그 밑바닥에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쌓여 있었거든요. 작은 교실 하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은 놀랍게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1991년 중앙아시아의 작은 교실에서 울리던 안녕하세요가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때 저는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한국어의 씨앗이 과연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시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후 이곳 출신의 한 학생이 한국 유학을 가서 박사가 되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게 될 줄은요. 제가 특히 잊을 수 없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아이다. 당시 16살이었던 그녀는 늘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수업 후에도 남아서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통째로 외워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이다, 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니? 그러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저한테 꿈이에요.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여성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한국이 저에게는 그냥 내 나라였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구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자 날개였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는 종종 학생들과 함께 시장에 가곤 했어요. 거기서 파는 만두와 국수를 먹으며 한국의 김치가 얼마나 맵냐, 떡볶이는 정말 맛있냐 같은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세종학당은 단순히 언어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곳이었어요. 이 작은 불씨는 이제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991년의 작은 교실 하나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은 오늘날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퍼졌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죠. 저는 그 시작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그날 교실 창밖으로 스며들던 햇살 아래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던 아이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결국 그녀를 한국으로, 그리고 더 큰 꿈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작은 시작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불씨들이거든요. 이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동유럽, 심지어 지중해 넘어 터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물결의 정점에 선 것이 바로 성균관대가 주최하는 유라시아 성균 한글 100일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학생들만 모였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터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장이 열리는 날 캠퍼스 안은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유학의 꿈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려는 열망, 자신만의 도전을 향한 간절함이었어요. 터키에서 온 큐브라 학생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감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낸 나라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학생은 무려 6시간을 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이제는 친구도 사귀고 싶고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어요. 샤은호자라는 이름의 우즈베키스탄 학생은 기차로 5시간을 달려왔다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너도 가보자고 해서 그냥 따라왔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설레요. 한국어 잘하면 성균관대에서 2년간 무료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한 입시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꿈을 이어가는 길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도전이었어요. 100일장은 그저 글솜씨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글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 100일장 현장을 둘러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주는 힘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힘, 사람을 향한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BTS가, 한류 드라마가,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이 공감의 힘 덕분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한국어로 사랑을 배우고 누군가는 한국어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100일장에 모인 학생들 중 몇몇은 분명히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거라는 거요. 마치 과거의 아이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작은 불씨가 커다란 물결로 변한 지금 그 중심에서 한국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100일장은 단 하루의 이벤트였지만
그곳에 모인 학생들의 이야기는 하루로 결코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긴 여정을 넘어왔고 그 여정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큐브라가 들려준 할아버지 이야기에는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한국은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 나라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어 학원에서 야간반까지 등록하며 매일 4시간씩 공부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안드레이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IT 산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백일장 참가를 위해 한국어로 IT 관련 논문까지 번역해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K-팝이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을 꿈꿨지만 저는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력, 벤처 생태계, 이 모든 것에 흥미가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창업을 배우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미래의 CEO처럼 반짝였어요. 샤은호자는 우즈베키스탄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런닝맨을 통해 한국어에 빠지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매주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한국어가 내 세상을 넓혀줄 거라고요. 그는 백일장에서 자기 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내 고향 마을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담대한 포부에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백일장을 마치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국적, 다른 배경,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대감이었어요. 이 언어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다 줄지, 이 문화를 통해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그들은 설레면서도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좁은 한반도의 땅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종학당에서 싹튼 작은 불씨가 이제는 세계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언젠가 훨씬 더 큰 불길로 세상을 비출지도 모릅니다. 이 백일장을 마친 학생들 중 몇몇은 분명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아이다처럼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새로 써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곧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백일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학생들과 둘러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 위 소박한 간식들이 펼쳐진 자리였어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큐브라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사실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인데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치셨던 한국의 산, 그곳을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 땅에 서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IT 기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대해 배우다 보니 진짜로 그곳에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그 열정에 감탄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이미 내가 준비한 가장 큰 자산이야. 이제 더 공부하고 내 아이디어를 믿어봐. 안드레이는 큰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은호자는 다소 수줍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사실 한국어 공부하면서 제 고향 마을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졌어요. 우리 마을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한국 기업이 온다면 우리 삶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개인의 꿈을 넘어서 고향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는 열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과의 연결은 그들에게 막연한 동경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도전이었고,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저는 이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국적 학생들이 한국어로 함께 웃고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던 이 장면은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폈을까? 그 불은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물결은 점점 커져서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동유럽, 터키,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한국과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시작한 작은 관심이 어느새 글쓰기 대회로, 국제 교류로,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학과 미래 설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팬이에요라고 말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내 꿈을 펼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도 일시적인 유행도 아닙니다. 이건 국가 브랜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에요.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글 100일장은 그저 대학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종학당이 있고 각국의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거에는 어렵다, 낯설다고만 여겨졌던 한국어가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를 넘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BTS나 블랙핑크의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불을 붙였죠. 하지만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키워온 건 국가의 노력,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힘이었습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국어 교육과정은 매년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해외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에요. 저는 가끔 100일장에서 만난 학생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상해 봅니다. 아이다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중앙아시아에 돌아가 한국과의 무역 일을 할지도 몰라요. 큐브라는 한국의 역사 연구자가 되어 할아버지의 기억을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안드레이는 한국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고 불가리아에서 한국과의 합작 회사를 차릴지도 몰라요. 샤은호자는 고향 마을에서 한국 기업 유치를 성사시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모두 한국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두 한국어라는 열쇠로 세계와 연결됩니다. 모두 한국어라는 언어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화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 브랜드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100일장이 끝나고 캠퍼스의 불이 꺼질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언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니 한국어가 가진 힘은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열정이 곧 한국의 미래이고 세계 속의 한국을 키워나가는 진짜 힘이니까요. 이날 100일장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해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한글, 우리가 지켜온 한국어, 우리가 만들어온 문화가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고 미래가 되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에서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 세계가 잘 알지 못했던 이름.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국어 하나로, 한글 하나로, K-팝과 드라마, 음식과 예능으로 한국은 세계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나면 꼭 우리나라에 한국 기업을 들여오고 싶어요. 또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더 공부해서 한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발자국을 찾아가고 싶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글자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노래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뿌린 문화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한글로 세계를 연결하고 한국어로 꿈을 심는 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속의 한국.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100일장이 끝나던 날 밤, 저는 캠퍼스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어가 여러분의 꿈을 데려다 줄 겁니다. 한국에서 혹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언젠가 이 언어가 여러분을 더 큰 세계로 이끌어 줄 거예요. 학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고 서로를 껴안고 사진을 찍으며 그 특별한 하루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작은 나라, 작은 땅, 작은 언어.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의 꿈을 자극하고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한글, 우리가 만들어 온 한국어, 그리고 우리가 키워온 한국 문화가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그 미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세종학당이라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유럽의 10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